상세 설계 단계를 간단히 소개하고 설계 단계에서 어떤 정보들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 설계라는 것은 제품의 물리적 구현에 필요한 정의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의 물리적 구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산 부서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 부서와 생산 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설계 부서에서 설계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설계 쪽에 생산 쪽에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해서 주면 그게 바로 상세 설계 단계에서 만드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상세 설계 단계의 자체에 관심인 것보다는 상세 설계 단계에서 어떤 정보들이 생성되고 어떻게 그게 전달되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세 설계 단계에서 어떤 정보들이 생성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나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정보를 생성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부품 리스트고요. 두 번째가 기술 문서, 세 번째가 제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면 일반적인 설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정보가 사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통합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정보를 만들고 그것들의 통합된 형태로 생산에 또는 고객 지원에 전달하게 됩니다. 상세 설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제품을 잘 설계한다.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제품을 잘 설계한다는 것도 있지만 제품의 생산과 고객 지원, 즉 설계 다음 단계죠. 제품을 구현하는, 그 다음에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 지원하는 그러한 제품 생산과 고객 지원 분야에 필요한 제품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이 상세 설계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생성된, 효과적으로 생성된 정보를 다음 단계 생산과 고객 지원에 전달해서 물건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고객 지원할 때 정확하게 고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만들어주는 게 상세 설계의 목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세 설계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뒤에 이제 자세히 각각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부품 리스트, 기술 문서, 제품 구조. 그런데 이 정보는 우리가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품 리스트와 기술 문서가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하나의 정보로, 통합된 정보로 제공이 되고 각각의 정보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더 시작하더라도 다른 정보에 연결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조회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상세 설계는 사실은 제품 구성의 모듈 이하의 상세 어떤 구체적인 구현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대량 맞춤 생산, 구체적으로 말해서 제품 구성을 이용한 제품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제품은 제품 구성들을 모아서 조합해서 만드는 거고 실제 상세 설계에서는 모듈 이하를 잘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나중에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모듈 이하의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설계 정보들을 쭉 붙여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듈 이하를 만든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모듈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이미 모듈을 설계할 때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상호 관계를 잘 정의해 놨기 때문에 상세 설계 단계에서도 당연히 그 상호 인터페이스 부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는 상세 설계의 대상이 세 가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 리스트, 기술 문서, 제품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상세 설계 단계다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정보들이 생성되는구나.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수업 과정이 끝나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상세 설계에서 생성되는 제품 정보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부품 리스트입니다.
부품 리스트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모나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모나미 153 볼펜이 있는데요. 이 153 볼펜을 이렇게 분해를 시켜서 각각에다가 각각을 부품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목록을 만들면 그게 바로 부품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 뭐 바디, 그 다음에 팁, 튜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부품 리스트에 꼭 최종, 우리가 조립 완전히 그 분해를 해서 최종 아래에 있는 부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중간 조립품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40 카트리지 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붉은색 잉크가 들어있는 튜브, 그 다음에 앞에 그 팁이라고 그러죠. 앞에 그 펜 촉 끝에 그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모듈입니다. 이거는 완제품은 아니죠. 하지만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립되어 있는 거죠. 잉크랑 튜브랑 팁이라는 게 조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품 리스트에는 최종 부품들, 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부품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중간 부품도 들어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듈도 사실은 부품 리스트에 들어있을 수 있고 모델, 그 다음에 제품 구성도 사실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상세 설계에서 부품 리스트를 만들 때 그 부품에는 최종 부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중간 조립품도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문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어떤 CAD 문서죠. 그래서 CAD 문서는 어떤 부품의 형상이라든가 치수 같은 것을 그래픽하게 표시해 놓은 파일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계산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가 스케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문서들을 우리가 기술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는 어떻게 관리되냐면 바로 그 각각의 부품, 아까 부품 리스트는 부품의 목록이니까 각각의 부품에 그 기술 문서를 붙여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연관 객체라고 합니다. 연관 객체. 그래서 부품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객체다. 그래서 그 객체가 기술 문서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방금 이제 예를 들었던 153 볼펜에 각각의 부품 리스트가 있고요. 부품 리스트 각각에 있는 부품에 각각 자기의 형상에 관련된 어떤 문서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이 바로 기술 문서고, 기술 문서는 기본적으로 부품에 연결돼서 관리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품 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앞에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제품 구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볼펜의 제품 구성을 보면 175B라는 볼펜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175B라는 볼펜 제품 구성이 있고요. 175R이라는 제품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기본적으로 베이직 부품들, 몸통하고 스프링 등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부분은 이제 검은색, 빨간색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른 모듈로 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잉크 카트리지라는 것은 이제 잉크가 들어있는 튜브하고 팁 부분이죠. 그게 조립된 부품입니다. 뭐 잉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조립품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카트리지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구성이 총 5개의 모듈을 조합해서 2개의 제품 구성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제품 구성 모델 중에 제품 구조 부분입니다. 그럼 상세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상세 설계는 이 제품 구성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종 제품 구성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그런 어떤 최종 제품인 제품 구성을 스페시피케이션 정의를 했기 때문에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듈 이하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림이 이제 모듈 하위에 조립 구조를 만드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 화면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잉크 카트리지 B라는 어떤 제품 구성을 위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 모듈 아래다 잉크 카트리지 B라는 부품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부품 아래는 카트리지라는 거랑 잉크, 검은색 잉크 블랙이 2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카트리지는 팁이라는 것하고 튜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팁은 다시 끝에 볼하고 그 볼을 잡고 있는 홀더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제품 구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 구조를 상세 설계에서 만드는데, 상세 설계에서는 모듈의 하위에 이런 제품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이 제품 구조는 앞에서 만든 부품 리스트에 있는 부품들의 서로 뭐 주로 조립 관계죠. 조립 관계를 연결해서 제품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립 구조를 제품 구성 모듈 아래다 쭉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그 모듈을 조합해서 제품 구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최종 제품을. 그래서 그 두 가지 제품 구성하고 조립 구조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위쪽에는 175 볼펜이라는 모델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제품 구성들이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하나 175B 컨피그레이션에서 175B라는 아마 검은색 볼펜 같은데 검은색 볼펜 제품 구성이 있고요. 그거는 베이직 카트리지 B, 익스테리어 B라는 제품 구성 모듈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제품 구성이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제품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듈에는 전부 다 상세하게 제품 구조를 만들어서 조립해서 만든 상세 설계에서 만든 조립 구조로 이루어진 제품 구조들을 쫙 붙여놨죠. 그러면서 각각의 제품 구조는 부품 리스트에 있는 부품들이 구성 요소로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조립 구조는 각각의 부품 간의 조립 관계, 어떤 부품이 조립품이면 그 아래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는, 다시 그 부품이 다시 조립품이 돼서 다른 부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제품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부품에는 기술 문서들을 추가해서 거기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문서를 추가해서 기술 문서를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부품들을 사용하는, 부품들이 조립되는 것을 표현하면 우리가 부품이 여러 군데 사용돼도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사용할 필요 없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시스템 내에 오직 유일하게 부품 하나씩 관리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 부품에다 기술 문서를 추가해서 관리하면 기술 문서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정보 시스템 안에서 유일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부품의 조립 관계는 다시 제품 구조를 통해서 연결하고, 아랫부분은 조립하는 실제적인 물리적 조립 구조는 실제적인 물리적 어떤 조립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제품 구조는 역시 이제 제품 구성도 제품 구조로 표현을 하니까 위에 있는 제품 구성을 표현하는 제품 구조는 제품 구성을 만들 때 쓰는 모듈의 조합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제품의 구조를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제품 구조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PDM, PLM은 제품 자료를 제품 구조 중심으로 통합 관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순서대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품 객체를 이제 만듭니다. 그렇죠? 부품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부품 객체에다가 문서 객체로 부품과 부품의 문서를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객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객체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부품은 현실에 있는 부품이고요. 부품 객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컴퓨터 내에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그거의 대상화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품 객체라는 것은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의 값을 거기다 이제 이렇게 붙여 놓으면 그게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품 객체라는 뜻은 부품을 컴퓨터 내에 표시하는 어떤 자료, 그 다음에 문서 객체는 문서를 표시하는 자료,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품 객체와 문서 객체로 부품과 문서를 어떤 정보 시스템 내에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 객체에 그런 CAD 파일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문서 객체라는 것은 CAD 파일 자체는 아니고요. CAD 파일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 객체에 CAD 파일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서 객체를 부품 객체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문서 파일 A라는 게 있죠. 거기에 핀인데요. 핀을 표시하는 CAD 파일입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그대로 저 파트 부품 객체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문서 객체 A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문서 객체 A에는 속성이 있는데 문서 파일의 이름이라든가 만든 사람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서 객체를 부품 객체, 여기서는 이제 핀이라는 부품 객체가 보이는데 부품 객체에 연결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부품이 이제 만들어졌죠. 부품 객체가 만들어졌으면 부품 객체 간의 구성 관계를 이용해서 제품 구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에서 보면 펜 조립품 아래는 핀이라는 부품이 있으니까 펜 조립품의 부품으로서 핀이 있으니까 서로 구성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걸 선으로 연결해서 제품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 구조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품 구조를 통해서 모든 부품을 다 연결할 수 있고 이 제품에 포함되는 사용되는 모든 부품을 연결할 수 있고 부품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부품에 연결되어 있는 문서 객체를 연결하고 그 문서 객체에 연결되어 있는 문서 파일들을 열어서 우리가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품 구조로 서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부품이 여러 군데 재사용되더라도 그걸 복사하지 않고 그냥 제품 구조만 연결하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예에서 회전 날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회전 날개는 펜 조립품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펜 조립품의 이제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또 펜 조립품 2라는 곳에도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펜 조립품하고 펜 조립품 2라는 곳에 두 군데 사용되지만 회전 날개 자체를 복사할 필요는 없죠. 회전 날개 객체 자체는 하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펜 조립품, 다른 조립품에 사용될 때 단지 링크, 그러니까 제품 구조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보 시스템 내에서 회전 날개라는 부품 객체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복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회전 날개라는 객체가, 회전 날개 부품 객체가 유일하게 관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술 문서들, 문서 객체를 쭉 연결하고 문서 객체에 파일들을 쭉 연결해 놓으면 그것도 역시 유일하게 하나만 관리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내에 유일하게 관리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구조, 부품, 기술 문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제품 구조를 중심으로 통합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예에서 본 것처럼 물리적인 제품 구조도 표현하지만 물리적인 조립 관계를 표현하는 제품 구조도 표현하지만 앞에 시스템 설계에서 배운 것처럼 제품 구성 관계, 어떤 조합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도 제품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품 구조 하나로 그런 위에 부분에 제품 구성 부분도 표현할 수 있었고 실제 물리적인 제품 구조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 일관되게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제품 구조 중심의 통합 제품 자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